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갑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입니다. I think that examining elite populations is a very, very important. Knowledge about elite populations is quite ubiquitous in our quadrant of the world. Are not integrating into the North Atlantic kind of classical liberal periphery, and as you get closer to the core, there's a big outlier, and it's remarkably persistent. 글로벌 엘리트,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인종,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변화인데, 전 세계 지도자,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의 내부 핵심 그룹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백인, 미국인, 앵글로색슨 비율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권력 구조는 바뀌고 있지 않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가 이제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일제시대 전후로 형성된 사회질서 속에서 제국주의에 부역한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게 겉으로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 같지만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면 엘리트 그룹들은 바뀌고 있지 않다. 집안이나 그 네트워크 분석만 해봐도 나오는 유사한 결과인 것 같아요. 컨퍼런스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행사하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Living in a world that was polarized, hyperpolarized, just how fractured our political world is at the most global level. And to bring together for these 2.5 days is amazingly extraordinary. I have so much to learn, and I have very about how this conference came to be. And it really bothered me. It really bothered me. Civil discourse and democracy. And 옆에 계신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사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국 이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들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눴고요. 경제 위기와 정치의 붕괴로 인해서 겪고 있는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위기들이 10년, 20년, 30년의 과거로부터는 찾기는 어렵다. 경제도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살 때였으니까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심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지 않겠냐. 도덕이나 윤리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버드 윤리센터의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이유도 위기들을 윤리와 도덕 교육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답이기도 하고, 폭력 극복하고 다 같이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밥 먹으면서 엄청난 대화를 나눠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덕분에 이렇게 하버드 패컬티 하우스에도 와보고 좋네요. 더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까, 행동과학적 방법을 연구해보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좋은 사회라는 어떤 사회인 거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사익 추구와 사회의 공익 추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맞닿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들을 생각해보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버드 교육학 교수님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 들으시더라고요. 너무나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 시스템에 무슨 드리냐면은, 한국의 청년들이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고통당하고 경쟁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불법 계엄으로 인한 붕괴되어가는 한국 사회를 막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런 청년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시민의식, 성숙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의 교육학 교수님은 미국의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만 하더라도 점점 더 다양한 의견들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다양성에 대한 정책들이 폐기되고 사람들이 언급하기도 꺼려하고 하면서 미국 사회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버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국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무력감, 변화를 만들어
만들어낼 거라고 믿지 않는 희망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린 한국을 포함해서 식민 경험을 했었던 나라들은 개개인들이 엄청난 무력감을 이기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 내에서 사회를 좋게 하는 것까지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성공해낸 사람들이다. 그 사례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다. 미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 지배를 통해서 고통당하던 국가들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들을 벗어났는가를 배울 수 있지 않겠냐. 크레이지 소사이티에서 크레이지 리더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나라들로부터 배워라 했더니 이 교수님이 빵 터지시면서 웃으시면서 좋은 인사이트라고. 이태리에서 온 교수님도 커뮤니케이션과 그 정치와 윤리, 도덕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재밌었어요. 하버드에서는 다학제 간의 학자들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하버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학제 간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풍요로운 대화를 만들 수 있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